철학적, 문학적 흐름. 사전 딱 찾으면 그래 나와요. 개인의 자유와 책임과 주관성을 중요하게. 그래서 뭐냐면 실존주의 철학은 사실은 사회를 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근대 철학의 주체라는 흔적이 엄청나게 많이 묻어 있어요. 실존주의에는. 왜 그렇게 문제가 생기냐면 나중에 니체한테 말씀을 드리겠는데 니체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실존주의 느낌을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부조리라는 게 실존주의가 태어나는 배경이에요. 쉽게 말하면 전쟁통일을 생각하시면 돼요. 전쟁통일 냈는데 내가 살겠다고 해서 살겠어요? 내가 총알을 피하겠어? 피할 수 있겠어? 전쟁들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조리상 속에 우리는 처해져 있잖아. 그게 이 상황인 거죠, 이 상황. 산은 올라가야 되고, 올라가면 굴러 떨어질 거고, 이 상황 속에 자기가 처해 있는 거예요. 이 산이, 시버산이 되는 게 부조리예요. 그때 실존주의는 어떻게 외치냐면, 실존주의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외치냐면, 그래, 어쩔 수 없어. 근데 중요한 건 뭐야? 바로 돌을 밀어 올리는 시퍼스의 자세에 문제가 있는 거야. 자,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니체, 초인이 되면 돼. 초인이 되는 거지. 그럼 뭐 초인이 뭐야? 시퍼산에 돌을 밀어 올리잖아? 밀어 올리면 땀 흘리고 괴롭잖아? 땀 흘리고 괴로우니까 운동한다고 생각해. 즐겨! 고통을 즐기는 거야. 그럼 초인이 된 거야. 그게 실존주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전에 딱 찾으면 이렇게 쓰네. 개인의 자유, 책임, 주관성을 중요하게. 그러니까 개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실존주의가 왜 우리한테 많이 이야기될까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딱 맞거든요. 예를 들면 시장 구조라든가 시장 경제라든가 이런 사회적 모습들이 있는데 난 거기서 지치기도 하고 하니까 뭐야 나만 잘하면 돼. 그런 흔적이 실존에 남아있거든. 그래서 제가 전번에 옛날 기초과정한테 말씀드린 실존주의는 사실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칼막스가 이제 생산수단이라는 것도 생산수단 사회를 봐야 될 때 그러면 어떤 사회? 하고 받는 게 1, 2차 세계대전 전쟁 통해 실존주의가 태어난 거예요. 그런 사회 속에서 태어난 게 실존주의야. 그러다 보니까 이때 실존할 때 존이 뭐냐면 나의 존재예요. 내가 어떻게 실제로 존재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실제로 존재할 수 있는가? 칼막스 때 제가 오늘 칼막스의 철학에서 세 개를 이야기했는데 한 개를 이야기 안 한 게 있거든. 그게 뭐냐? 칼막스는요 절대로 나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우리 저번 시간 떠올려봐요. 칼막스가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세계를 해석해와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우리는 실존적으로 살아야 돼? 이야기하면서 내가 힘들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해서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없어요. 칼막스가 뭘 얘기했냐면 그 이야기 해놓고 뭘 했어요? 부르주아지, 프롤레타리아. 프롤레타리아가 힘드네? 저 사람이 노동하는데 하루에 13시간을 일하네? 그걸 보기 시작했잖아요. 그럼 마르크스는 자기를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내가 어떻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정문사님이 그래서 마르크스가 타자의 문제, 타자라는 것을 사실은 떠올렸는데 아직은 타자가 등장하기에는 일러요. 철학에서는. 타자의 문제는 실존에서도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실존주의에서 레비네스가 떠올려요. 삽을 떠올리듯이 이제 타자의 문제를 떠올리는데 그런데 사회를 딱 돌아보기 시작했는데 부조리상이고 이 부조리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 이런 실천론적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현대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아직 주체라는 형성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안 했어요? 이야기 해줄까? 자, 그게 하이데거에서는, 하이데거의 실존은 그거였잖아요? 그거였고, 그런 하이데거가 미학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예술가를 근성하는데 하이데거 미학을 많이 하거든요. 그 미학에 관한 이야기인데, 지금 앞에 보이는 그림이 뭐냐면, 반고가 그렸던 신발이에요. 반고가 1886년에 A Pair of Shoes에서 신발 한 짝을 그려놨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데거가 자신의 철학을, 하이데거가 자신의,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데거 철학 말씀드렸잖아요. 한 존재가
그냥 있기만 하면 그게 전혀 의미가 없잖아요. 지위를 획득해야죠. 한 살살 어떤 지위를 획득해야 현존자가 되고, 그게 바로 실존이라고 하잖아요. 하이데거 입장에서는. 그 실존인데, 어느 날 고가 신발 한 짝을 그렸어요. 신발을 탁 그렸더니, 하이데거가 이 신발을 보고, 신발 비평을 합니다. 자, 이 신발 비평을 합니다. 이 신발 비평을 하이데거 예술 작품의 근원에서 1935년에 하이데거가 예술 작품의 근원이라는 책을 쓰면서 하이데거가 미학적으로 이 신발을 이 고가 그린 신발 예술평을 해요. 평을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읽어드릴게요. 너무 오래 신어서 가죽이 늘어나 버린 신발이라는 이 도구의 어두운 안쪽으로부터 반일을 나선 고단한 발걸음이 보인다. 신발이라는 이 도구의 수수하고 질긴 무게 속에는 거친 바람이 부는 드넓게 펼쳐진 평탄한 밭고랑 사이로 신발바다로 저물어가는 들길의 고독함이 밀려온다. 신발이라는 이 도구 가운데에는 대지의 말없는 부름이 외쳐오는 듯하고 잘 익은 들길의 고독함이 밀려온다. 신발이라는 이 도구 가운데에는 대지의 말없는 부름이 외쳐오는 듯하고 잘 익은 곡식을 조용히 선사해주는 대지의 배품이 느껴지기도 하며 또 겨울 들녘의 쓸쓸한 휴경지의 감동은 해명할 수 없는 대지의 거절이 느껴지기도 한다. 더 나아가 이 도구에서는 그 신발이죠. 이 도구에서는 빵을 확보하기 위한 불평없는 근심과 고난을 이겨낸 후에 오는 말없는 기쁨과 출산이 임박해져 귓가했던 산모의 아픔과 죽음의 위협 안에서 떨리는 전율이 느껴진다. 이 도구는 대지에 속해 있으며 대지 땅이죠. 신발은 땅을 밟고 다니니까 대지에 속해서 있으며 농촌 아낙네의 세계 속에 포근히 감사인 채 존재한다. 이렇게 포근히 감사인 채 귀속함으로써 그 결과 도구 자체는 자기 안에 콜이 머무르게 된다. 이렇게 비평을 내놔요. 유명 비평이에요. 이 신발 딱 보면서. 에? 뭐라고? 미술은 철학의 문이다라는 책에도 이 내용 봤었던 예, 아주 유명 비평이에요. 그래서 보통 예를 들면 여러분이 신발을 봤다고 쳐요. 고가 이 신발을 그래서 딱 이 신발을 탁 어떻습니까? 신발 느낌이 고단한 느낌이 들죠. 여기 보면 하여튼 그걸 봤어요. 반일을 나선 고단한 발걸음, 거친 바람이 드넓게 부는 평탄한 밭고랑 사이로 들길의 고독함, 이런 것들이 막 들어있다고. 하면서 이게 뭐 들길 뭐 하고 뭐 빵을 기르기 위한 그런 근심들 없는 그런 근심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 막 이렇게 비평을 해요. 엄청 유명한 비평이라 예술평 엄청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이거. 네? 미술사학자, 미국의 미술사학자 마이러 사피러 1903년, 1982년 네덜란드 농부들은 가난해서 가죽 구두를 신지 못했다. 심지어 이 구두는 농부의 것이 아니라 팔이 뒷구멍을 뜯어던 고 자신의 것이었다. 에? 사실 실제로 조사가 예, 실제로 조사를 해가지고. 뭐지? 이거 무슨 말일까요? 데리다. 구두 주인 찾아 죽이는. 구두 주인 찾아 죽이는. 무익한 이론적 소독이 돼. 아까 하이데거가 그 구두를 보면서 고독함이 발길이 논두랑에 골밥 막 이렇게 했는데, 상사한 사람이, 그것이 파리에서 쓰던 신발인데? 이렇게 막, 데리다가 그거 보더니, 구두 주인 찾아주기야? 구두 주인 찾아주기는 무익한 이론적 소독이야. 고의 구두 한 컬레는 그 무엇도 아니지만, 그 무엇이든 될 수 있어. 심지어 구두처럼 생긴 것이 또 상관없어. 예술은 의미를 해체하는 거야. 그 예술 자체에 무슨 의미를 두고, 예술은 그 어떤 의미를 해체하는 게, 그 해체론이가 데리다는요. 해체하는 게 예술인데, 그 예술을 보고, 그 신발 한 짝을 보고, 무슨 고독한 발길이 고독한 옷들이 막 깔려있고, 막, 하이데거 비평을, 예술평을 멋지게 해놨잖아요. 또 데리다 보기에는 웃기고 앉아있네. 그냥 예술은 예술이야. 그냥 보고 느껴. 거기다 무슨 고독한 발길이고, 아낙네 배고픈 아낙네 뭐고, 그런 식으로 비평을 해. 사피로. 웃기지 마. 고가 신던 신발이야. 밭에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신발이야. 왜 웃어요? 예술하는 사람들이 하이데거에 막 저런 거에 빠져드는 이유는
자,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하이데거가 두 사람 그냥 이야기 멋진데, 생략. 예, 하여튼 그래서, 대자 존재가 돼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설을 빨리 끝냈어. 다음에 레베나스. 그게 뭐냐면, 니체는 초인이죠. 다음에 하이데거는, 존재자, 현존재죠. 매개지를 획득하는 것. 다음에 사설은 대자 존재죠. 대자 존재가 돼야 돼. 다음에 레베나스는 번대로 말씀드린 건데 존재에서 존재자로라는 책을 써요. 자, 레베나스가 여기서 뭐 존재에서 존재자로 쓰잖아요. 아까 존재와 시간에서 하이데거는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거꾸로 이야기했죠. 존재자가 존재로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레베나스는 거꾸로 존재에서 존재라는 책을 쓰면서 하이데거와 사르트르를 다 비판해요. 레베나스가. 그리고 시간과 타자라는 책도 쓰죠. 근데 시간의 말은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생략하라고. 근데 왜 이렇게 쓰느냐면, 레비나스가 보기에는, 니체나, 사르트르나, 다음에, 하이데거나, 똑같은 면을 갖고, 똑같은 포맷을 갖고 있는데, 그 실존의 포맷을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분명히 사회적 관계 양상 속에서, 근데 그 사회가 부조리라는 것을 인식하고 난 다음에, 그 부조리를 벗어나는 방법이 결국은 뭐냐면 초연이 되거나 대자 존재가 되거나 아니면 현존재가 되는 거예요. 외계인을 획득하는 거. 그것은 뭐냐면 원인은 사회 밖에 있는데 그것을 극복하는 거 보면 인간 개인, 주체로 다시 환원이 이루어지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회를 바꾸겠다는 생각은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인식 자체가 부조리하니까요.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자리로 다 온 거예요. 레베나스가 왜 존재에서 쓰냐면 레베나스는 유대인이에요. 홀로코스트에서 감옥에 가서 죽을 뻔했던 사람이라고요. 레베나스가. 그런데 하이데거는 실존주의자잖아요. 독일인이죠. 레베나스 열받은 거예요. 쉽게 말해. 그래서 우리는 하이데거는 존재자의 존재로 매개지를 획득하는 것, 그것이 실존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레비나스가 보기에는 그건 폭력이야. 히틀러 만세를 외치니까요. 자기는 유태인에서 죽음을 당하는 사람이잖아요. 죽을 뻔한 사람이잖아요. 바로 그것 때문에. 매개지를 획득하려는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자기는 목숨을 잃는 사람이잖아요. 레비나스는 세계대전에는 비극이 일어난 원인을 타자와 나사의 벽이 허물어진 데서 타자와 나사의 벽이 허물어진 거예요. 나라는 자아와 타자는 세계에서 분명 구분이 되지만 그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 그러나 인간은 나와 너를 구별하지만 동시에 나라는 범주를 확대해서 우리라는 개념을 발명할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우리라는. 우리라는 개념 안에서 나와 너의 구별은 희석되고 말 거야. 나와 너가 동일자대로 흡수되는 현상을 경험하게 되고 그 타자의 동일자로의 환원은 전체주의가 양틀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제공해. 하이데거 같은 그런 철학이라 그런 식의 주체로 다 환원시키는 것은 전체주의를 할 수밖에 없어. 전체주의 기원이 플라톤의 이데아, 하이데거의 존재 등의 서양 철학이 있다. 레벨에서는 이와 같은 타자의 동일자로의 환원을 막고 이것을 구별하는